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? 월급은 들어왔는데 통장을 스치듯 사라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겠다 마음먹고 고배당 ETF에 눈길을 주다가 그냥 배당 수익률만 보고 덜컥 투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험이요. 와, 여기 배당 수익률이 10%가 넘네. 당장 사야겠다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수 버튼을 누른 적은 없으신가요? 하지만 잠시만요. 배당 ETF, 특히 월 배당 ETF를 살 때 우리는 이것을 꼭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.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멘붕 올 수도 있어요. 오늘은 배당 ETF 투자할 때 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거예요. 요즘 월 배당 ETF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2025년 2월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월 배당 ETF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. 순자산 규모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요.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니 얼마나 든든해요? 월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까지 노릴 수 있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주가 차익보다는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죠.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봐야 합니다. 월 배당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배당 ETF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?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총 수익률입니다. 네, 맞아요.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. 총 수익률을 봐야 해요.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마이너스잖아요. 예를 들어 어떤 ETF가 배당률이 10%인데 ETF 가격이 20% 떨어졌다면 결국 10% 손실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배당 수익률은 물론이고 ETF의 주가 상승분까지 합산한 총 수익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과거 총 수익률이 어땠는지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본 성장도 함께 이러는지 말이죠. 두 번째 키워드는 자산 안정성과 리스크 분산 구조입니다. 우리가 투자하는 배당 ETF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, 그 자산들이 얼마나 안정적인지, 그리고 리스크가 얼마나 잘 분산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해요. 특정 산업이나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 투자되어 있다면 그 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종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투자금도 위험해질 수 있겠죠? 그래서 ETF의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지,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건실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라면 높은 배당을 주지만 주가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시장 하락 시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. 덮어놓고 높은 배당만 좇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세 번째 키워드는 세금 영향입니다. 이 부분은 미국 ETF와 국내 ETF 투자 시 특히 중요한데요. 미국에 상장된 ETF, 예를 들면 JEPI나 QILD 같은 상품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될 수 있습니다. 배당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떼고 또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월 배당 ETF는 보통 단일 과세 구조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우리가 힘들게 번 소중한 투자 수익을 세금으로 덜 내려면 미리 세금 구조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총보수, 즉 수수료입니다.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. 수수료가 낮을수록 우리의 수익은 더 커집니다. 미국 ETF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낮은 편인 경우가 많고 국내 ETF도 최근에는 운용사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배당 ETF의 운용 보수를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NH아문디 자산운용의 HANAR로 고배당은 총보수를 연 0.25%에서 0.07%로 확 낮추고 월 배당으로 전환했고요. 키움자산운용의 KIWOM 고배당도 총보수를 연 0.4%에서 0.19%로 인하했습니다. 이런 수수료나 경쟁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. 그래도 내가 투자하려는 ETF의 총보수가 얼마인지, 비슷한 다른 ETF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다섯 번째 키워드는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입니다. 이건 ETF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인데요. 내가 이 배당 ETF에 투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해요.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목적인지 아니면 자본 성장과 함께 배당도 받고 싶은 건지,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아무리 좋은 ETF라도 내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능력과 맞지 않으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없거든요. 예를 들어 JEPI는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우량 주식과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을 목표로 하지만 QILD는 나스닥 100 기반의 커버드콜 전략으로 높은 월 배당을 주지만 자본 성장이
제한적일 수 있고 시장 하락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. 마지막으로 운용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순히 상품명이나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. 이 ETF가 어떤 전략으로 운용되는지, 어떤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예를 들어 SDIV는 글로벌 고배당주 100종에 투자하지만 이머징 마켓 비중이 높고 종목의 질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. DIVO는 배당 성장주와 선택적 커버드콜 전략을 혼합하여 낮은 배당률 46%이지만 총수익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죠. 이렇게 각 ETF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에 따라 운용 전략과 종목들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. 여러분, 투자는 마치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아요. 아무 씨앗이나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땅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잘 자랄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. 배당 ETF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순히 배당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현혹되지 마세요. 우리 투자자들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보라는 씨앗을 잘 뿌려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. 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꼭 기억하고 따져봐야 합니다. 총수익률, 자산 안정성, 리스크 분산 구조, 세금 영향 총 보수,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, 감수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현명한 투자가 가능합니다. 여러분, 이 모든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분석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투자에 대한 나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처음엔 몇천 원 왔다 갔다 해도 심장이 쫄깃했지만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나면 나중엔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이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게 바로 투자 근육이 붙는 과정입니다.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배당 ETF를 찾아서 꾸준히 모아가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당 ETF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다음번에 배당 ETF에 투자하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세요.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덜컥 사지 마시고 오늘 제가 강조한 키워드들을 떠올리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겁니다. 그렇게 투자해야만 후회 없는,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배당 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현명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, 리스펙합니다.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세요.